하이 미영쌤의 아낌없이 퍼주는 강의, 영포자도 영자랄로 만드는 이제야 보이는 영문법. 얘들 안녕? 오늘은 문장의 구성 요소, 5형식 문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 문장의 구성 요소는 특별히 우리가 해석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은 핑크 바탕에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모두 하이 미영쌤과 함께 즐겁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팔품사에 대해서 배웠었다, 그치? 팔품사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는데 다 공부를 하고 왔겠죠? 어떻게 외운다고 했죠? 앞에 첫 글자만 기억을 해서 명대동형부 전접감, 명대동형부 전접감, 명대동형부 전접감, 명대동형부 전접감, 명대동형부 전접감 하고 노래 한번 외우면 다 외워진다고 했어요. 다시 짧게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명사는 모든 것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사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다로 끝나는 것이 동사다. 형용사는 형태, 수량, 크기, 성질, 상태이지만 니은으로 해석이 되는 것은 모두 형용사라고 보면 된다. 자, 부사는 어떻게 외운다? 장방씨라는 사람이 빈정대며 긍부를 하네 라고 외우면 된다고 했고, 장소, 방법, 시간, 빈도, 정도, 긍정, 부정을 나타낼 때는 모두 부사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뭐뭐히, 뭐뭐개로 해석이 되면 빠르게, 천천히 이런 거와 같이 해석이 되면 부사다. 그리고 전치사에서 명사, 대명사랑만 놀아요 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죠? 이거는 물결무늬, 자기 혼자는 쓸 수 없고 뭐뭐 위에, 뭐뭐 아래에, 그쵸? 이 뭐뭐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나와야지만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전치사. 접속사는 연결해주는 거,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거. 감탄사는 감탄할 때 그야말로 쓰는 단어를 알려드렸고, 이 전체를 팔품사를 다 익히고 난 다음에 오늘 문장의 구성 요소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문장의 구성 요소는 팔품사 할 때 요 문장에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살짝 보여줬다, 그렇죠? 이 부분을 오늘은 다룰 거예요. 짜잔. 자, 그렇다면 오늘 본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장의 사요소, 문장의 사성분, 문장의 구성 요소, 말이 되게 조금 어렵다, 그쵸? 자, 이거를 조금 선생님이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얘네들은 결국 모두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팔품사를 배웠는데 팔품사는 뭐라고 했어요?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단어들을 몇 가지? 8가지로 구분을 한 것은 팔품사라고 한다, 그쵸? 이 단어들의 특성을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단어들이 문장을 구성하자, 그쵸?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몇 가지? 4가지로 구분한 것이 바로 문장의 사요소 또는 사성분, 이런 이름을 붙여 놓은 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문장의 사요소는 문장 안에서 놓여있는 이 단어들의 역할을 몇 가지? 4가지로 구분을 한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단어들의 비슷한 특성을 8가지로 나눈 것이 팔품사니까 당연히 문장 안에는 팔품사들을 이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겠다, 그쵸? 그거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팔품사 중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는 4가지밖에 없거든? 그게 뭐냐면 앞에 우리 팔품사 배울 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왜 초록색으로? 명대동형은 초록색 바탕이었고 나머지 부전접감은 회색 바탕이었던 그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는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예요. 그런데 나머지 회색, 부전접감, 즉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는 문장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첨가물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즉 우리가 흔히 MSG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요리가 맛이 없고 싱숭생숭하고 그냥 평이할 때 뭘 넣어주죠? MSG, 라면 스프 같은 거 살짝 넣어주면 뭔가가 맛이 막 되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 있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장에서는 MSG는 몸에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는 빼버리고 우리가 문장을 따져보고 성분을 따져볼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뿐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베이스를 깔고 알아두면은 문장을 해석하고 푸는 데에 정말 중요한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팔품사를 먼저 보여드려요. 이거를 기본으로 깔아놓고 설명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문장 안에서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는 품사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앞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핵심 품사들이고 회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은 중요치 않아서 빼버리는 애들이야. 그래서 MSG 같은 존재, 첨가물들이다 라는 걸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A pen is on the desk 라는 문장에서 자, 팔품사 배웠다, 그쵸? 자, 팔품사는 한번 따져볼까 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뜻을 먼저 적었어요. 자, 하나의 펜이 is 있다. on the desk. on은 위에. the desk. 그 책상이라는 뜻이다. 그쵸? 여기서 하나의 어나 그의 뜻을 나타내는 더는 아랫부분에 선생님이 언더는 관사라는 친구로 따로 떼놨어요. 이 친구는 팔품사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팔품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언어학자들이 영어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공부하기에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8가지 정도 품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어떤 언어학자들은 뭐 15가지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렇지만 8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공부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언더는 실제로는 의미상으로는 하나의 뭐 이런 뜻으로 되기 때문에 약간 형용사의 역할을 큰 범주 안에는 형용사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관사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어요. 요거를 살짝 봐두고 그렇다면은 뜻을 보면서 품사를 한번 기억을 해볼까. 자, 하나의 펜. 자, 펜은 뭐죠? 품사 명사다. 그쵸? is는 있다의 뜻이에요. 다로 끝났네. 동사네. 그쵸? 그 다음에 on the desk. on the desk. 여기에 전치사가 들어가 있다. 그쵸? on은 뭐뭐 위에 뭐뭐 물결 표시는 전치사.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얘네들은 MSG 첨가물들이어서 문장의 역할들을 따질 때는 얘는 싹 빼버린다는 거 몸에 좋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명사 있다 동사 전치사 관사 명사 순으로 되어 있지만 자, 요 회색 부분에 있는 거는 문장에서 따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이 단어들을 품사로는 따질 수 있었는데 이거는 문장이잖아요. 그쵸? 단어들이 나열돼서 문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랬을 때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더 볼게요. My teacher is kind. 나의 선생님은 이다. 친절한. 자, 그러면 my teacher는 뭐죠? 나의는 뭐죠? 그렇죠. 대명사. teacher는 명사. is는 이다니까 동사. kind는 친절한. 니은으로 끝났네. 형용사. 그쵸? 팔품사를 따질 수 있어야 돼요. Number 3. I drink water in the kitchen 이라는 문장에서 나는 마신다. water, 물을 주방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I는 대명사. drink, 마신다. 다로 끝났네 동사. water, 물. 물은 뭐죠? 그쵸? 액체의 이름이죠. 명사. in, 전치사. the, 관사. kitchen, 명사. 했을 때 전치사가 들어가는 애들은 이제부터 문장의 역할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빼버린다. 전치사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를 빼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빼고 나서 남아있는 애들을 두고 문장의 역할을 우리가 관찰을 해볼 거예요. 문장이라 하면은 자, 1번에 봤을 때 하나의 펜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 그쵸? 하나의 펜이 있다. 나의 선생님은 이다. 나는 마신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주체가 되는 단어들의 뜻이 무엇은, 무엇은, 나는, 그쵸? 누구누구가, 내가, 너가, 하이, 미영, 선생님, 이런 식으로 되는 이 부분을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이름할 거냐면 주어라는 이름을 해줄 거예요. 문장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를 기억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자, 빨간색으로 다로 끝나는 단어였어요. 그렇죠. 동사가 다로 끝나는 거였는데 이 동사는 문장에서 이름하여 서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쉬워요. 다로 끝나는 거는 이미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술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동사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My teacher is kind 라는 문장에서 나의 선생님은 이다 까지만 하면은 문장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쵸? 뭐인지 보충 설명하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보충 설명하는 게 kind, 이 형용사가 있었다. 그쵸? 그래서 보충 설명하는 것을 보어라고 할 거예요. 보어는 약간 힌트가 있죠. 이름에.
보충 설명하는 친구다. 알겠죠? 그래서 보어라는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를 한번 볼까요? 3번 문장에 보면 나는 마신다. 물을. 나는 마신다라고 끝나버리면 무엇을 마시는지 안 나온다. 그쵸? 그래서 무엇을 마시는지를 나타내줘야 되는데 그 을, 를, 에, 게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그것을 그 자리에를 목적어라는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을, 를, 에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문장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주어, 서술어, 즉 동사, 보어, 목적어가 문장에서 뭐다? 4요소라는 게 된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문장을 구성하는 4요소는 주어, 서술어, 동사, 보어, 목적어 이 네 가지인데 거꾸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주어. 이 주어는 뜻이 어떻게 된다? 문장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어로 끝나는 얘네들은 문장에서 하는 역할. 이 팔품사들을 사로 끝나는 이 친구들은 각각의 단어들을 비슷한 특성끼리 묶은 것. 이해되죠? 그러면 주어는 문장에서 은, 는, 이, 가의 뜻이 되는 거다. 문장을 한번 볼까요? She is my teacher. 그녀는이다. 그쵸? 그녀는 이다. 나의 선생님 할 때 주어가 어떤 거냐고 찾으면 she를 주어라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은는 이가의 뜻으로 되면 주어인 겁니다. 정말 쉽죠? 그쵸? 다음 my teacher is kind. 나의 선생님은 이다. 친절한. 나의 선생님은 친절하다라고 표현할 때 나의 선생님은까지 되는 게 주어예요. 어떤 친구들은 헷갈려가지고 my를 두고 주어가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my에는 있는 이가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디에 붙었죠? my teacher, 나의 선생님은까지 해야지 여기까지 전체로 해야지 주어가 된다라는 거.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데까지가 주어다 라는 걸 머릿속으로 콕 집어넣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경우 자, slowly is. slowly는 뭐죠? 천천히. 천천히는 뭐예요? 부사다. 그쵸? ly가 붙어있는 뭐뭐 he로 뜻이 되면 부사인데 부사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천천히는 이다. 말이 안 맞잖아. 그쵸? sad는 뭐예요? 슬픈은 이다. 안 되죠. 그쵸? 형용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o는 뭐예요? 전치사네. 전치사는 안 되죠. 위에는 이다. 말이 안 맞죠? it은 동사가 들어가 될까요? 먹다 이다. 말 자체가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앞 문장은 맞지만 뒤에 문장은 틀렸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주어 자리에 오는 단어들을 보니까 어떤 단어 모았어요? she는 뭐죠? 여자를 대신하는 대명사. 그 다음에 my teacher. teacher은 네, 가르치는 사람의 이름, 명사. 그래서 결국 주어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만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팔품사와 문장 안에서의 사성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지금 연습하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주어는 은는 이가로 되는 친구가 주어인데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을 보니까 명사, 대명사밖에 오지 못한다는 거. 몰랐죠? 그쵸? 자, 지금 알면 됩니다. 명사, 대명사. 자, 두 번째, 서술어는 정말 쉬워요. 뭐만 된다? 다로 끝나는 애들은 뭐예요? 동사밖에 없다. 그쵸? He runs fast. 그는 달린다. 빨리. 나의 선생님은 이다. 친절한. 그래서 다로 끝나는 이 동사만 서술어가 된다라는 거 정말 쉬운 부분.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이 보어인데 자, 보충 설명을 해준다는 말은 문장에서 이 보어가 빠지면 문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 a fan of BTS. BTS 좋아하죠? 네, 나는 이다 하고 끊어지면 문장이 안 돼요. 뭐인지 도와주는 친구가 반드시 와야 돼요. BTS의 팬이다 라는 단어가 반드시 와야 되죠. 그리고 BTS makes me happy. BTS는 만든다,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뜻인데 여기에서도 BTS는 만든다, 나를까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 문장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죠. BTS가 나를 만든 건 아니잖아. 그쵸? BTS는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행복한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의 품사를 한번 보니까 팬은 뭐예요? 와, 누군가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거는 명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행복한이라는 뜻은 한의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형용사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어떤 것이 되겠어요? 명사, 대명사 또는 형용사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결국에는 이 네 가지 품사를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세 가지 있었고 마지막은 뭐였죠? 목적어는 을, 를, 에, 게의 뜻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문장 하나 볼게요. I like a gift. 나는 좋아한다. 하나의 선물을 이 되겠죠?
나는 좋아한다까지만 하면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는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자, 두 번째, my boyfriend gave me a ring. 나는 선물을 좋아한다고 말했더니 나의 남자친구가 뭘 해줬죠? 주었어요. 나에게 반지 하나를 주었어요. 자, 여기서는 한번 보니까 나에게라는 뜻도 들어가고 무엇을 줬죠? 반지를 이라는 뜻도 들어갔다. 그렇지? 여기는 목적어가 몇 개 그러면?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가 2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 에게가 되면 목적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의 품사를 한번 보면 gift는 명사다. 그렇죠? me는 뭐죠? 나를 대신하는 대명사. ring도 동그랗게 생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의 이름, 명사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보니까 명사, 대명사가 되겠다. 자, 우리가 팔품사랑 문장의 사요수를 공부를 할 때 막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완전 막 이런 타동사, 자동사 이런 이름들을 막 붙여서 설명을 하고 외우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할 때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해석을 할 때 꼭 필요한 요소들을 익혀서 내가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래마를 문법을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 기본 바탕이 되고 나서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자세히 배우기 시작하면 실력이 단계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문법을 쉽게 한번 훑고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실력이 되었을 때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해요. 처음부터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1, 2, 3과 하다가 다 포기해버리죠. 그렇죠? 모두 다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렵게 설명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사요소 팔품사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 은는, 이가는 명사, 대명사이다. 그렇죠? 다음 서술어, 다는 쉬워요. 동사. 보어는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건데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될 수 있었다. 자, 목적어는 을르레게를 나타내는 거고 명사, 대명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냐? 정말 쉬워요. 자, 중요한 팔품사 중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품사는 핵심 품사는 4가지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 다 나와 있죠. 명대, 동형인데 서술어는 동사만 된다. 근데 보어는 뭐만 된다? 형용사도 추가된다. 근데 명사, 대명사는 서술어 빼고는 다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또 바로 몇 초 만에 외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따져보니까 문장을 대충 한 5가지 정도로 딱 나눌 수 있더란 말이죠. 모든 문장을 보니까 형식이 짧은 것부터 살짝 긴 것까지만 해가지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로 나누어 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1형식은 주어 동사만 있어도 문장이 완성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She runs fast. 앞에서 예시가 나온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fast는 빨리예요. 빠르게. 뭐 개로 끝나니까 부사다. 그쵸? 부사는 문장에서 핵심 요소를 따질 때는 살짝 제외를 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she runs. 그녀는 주어, 달린다, 동사. 딱히 뒤에 거 필요 없어요. 그녀는 달린다 해도 충분히 문장이 완성된다. 그쵸? 그럴 때는 1형식이라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식은 어떤 것이 있냐면 주어 동사랑 보어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완성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she is, 그녀는 이다 하면 안 되잖아. 그쵸? 어떤 인지를 나타내줘야 되죠? 선생님인지 친절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보충해서 설명해줘야지만이 문장이 완성되는 보어가 필요한 친구들을 이 형식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가 있는 문장이 있고 다음 3형식은 주어 동사에다가 목적어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문장은 I like a gift. 앞에서 나왔죠? 나는 주어, 좋아한다 동사, 하나의 선물, 을로 해석되는 거는 목적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한 이러한 문장은 우리는 3형식이라고 그냥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자, 4형식 좀 긴데 어렵지 않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2가지 있는 거 앞에서 살짝 연습을 했어요. My boyfriend gave me a ring. 나의 남자친구는 는으로 끝났으니까 주었다 동사, 나에게. 자, 여기서는 목적어가 2개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살짝 2파트로 나눴어요. 목적어가 에게의 뜻이었는데 을은 뜻에 따라서 똑같은 뜻이에요. 그쵸? 어떤 거는 을로 되고 어떤 건 룰로 발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을이 되는 거를 뒤에다가 놓고 자, 에게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쵸?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순서가 조금 중요해요. 순서를 조금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에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간접 목적어, 간접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해서 I는 indirect의 약자인데 누구누구에게를 기억을 하면 돼요. 이름이 간목이에요. 간목. 간목에게 직목을 주다 할 때 에게의 뜻이 먼저 나오고 직목을 이 뒤에 나온다고 기억을 하면 돼요. 즉 간목에게 직목을 주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나 해둡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2개 있는 것이 사형식. 목적어가 2개 있어야지만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형태이고요. 나머지 5형식은 주어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목적 보어가 하나 있어야지만이 문장이 완성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는 BTS makes me happy 같은 친구. BTS는 주어 만든다. 다로 끝나는 동사 나를 을르에게 를 목적어다. 그렇죠? 나를 어떻게 만들죠? 행복하게. 자, 나를 행복하게. 나를 설명해 준다. 그렇죠? 나에게 보충 설명을 해주는 이 happy라는 애는 형용사. 형용사는 뭐밖에 안 된다 그랬죠? 앞에서 보어만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 보어가 되는 것입니다. 쉽다. 그렇죠? 이러한 형태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다음에 문법이 조금 깊어졌을 때 이러한 형식을 따라서 구성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어가 빠졌어요. 그럼 문장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럼 불완전 문장인 거예요. 그쵸? I like에서 gift가 빠져 있어. 을르에게 목적어가 뭔가가 빠져 있어. 그쵸? I like만 있으면은 내가 선물을 좋아하는지 밥을 좋아하는지 안 나와 있다. 그쵸? 그랬을 때는 불완전 문장이에요. 이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필요한 문장이에요. 그쵸? 그러한 형식들을 따져볼 수 있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워두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문장의 4요소 8품사는 완전한, 즉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암기하듯이 배워버리면 금방 잊어버려. 하지만은 맞는 문장을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직접 만들기 위해서 배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고, 그렇다면 다시 8품사표로 다시 돌아와서 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문장에서 필수 역할을 하는 품사들이어서 그렇다. 그리고 회색 부분은 MSG 같은 존재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문장을 구성 시 주요한 핵심 품사들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문장을 구성 시에 MSG 같은 첨가물들은 부사, 전치사, 접수사, 감탄사. 그리고 문장에서의 역할. 문장에서의 4요소는 주어, 은는이가, 소수로 동사, 다. 목적어, 을르에게, 보어는 보충 설명을 해주는 친구, 형용사가 들어간다. 그치? 명사, 대명사, 형용사. 이 정도로 암기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문법, 시험에 나오는 문법, 그리고 실생활 영어에 활용되는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다짐 3가지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문법은 반드시 알고 복습하고 끝내도록. 반드시 나는 문제든 영작이든 스피킹이든 써먹겠다는 마음으로 기억을 한다. 마지막 3번째, 이 정도 문법은 누가 물어도 나는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 라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 자, 다음 강의는 이제 8품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8품사 문장의 4요소 쉽게 설명을 했는데 반드시 공부를 해서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Goodbye, see you next time.